자, 우리 앞에 독서 이름부터 한번 봐봐.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5번. 10번 봐봐. 10번. 자, 3번에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여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 밑줄 긋기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뭐 돼요? 오해되어 왔다잖아. 그럼 연습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10번에 3번 되겠지. 12번의 기억은 밑줄 긋기 방법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자, 1번에 글을 다시 읽을 때 대비하여 밑줄을 많이 끄래. 되도록 이러고 아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 하지 마. 아니 읽고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거 안 나옴. 중요도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고 삭제하라니? 아니 중요 정보 추릴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표시 체계에 따라. 일단 4번 5번은 왜?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는 바로바로 밑줄을 끄래. 그럼 바로바로 계속 되도록 많이 끌래? 그러지 말라잖아. 이런 거 들으면 어떡해? 자, 12번에 자, 윗글 바탕으로 뭐 평가한 거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야? 목적. 중요 이거. 이 새끼 왜 밑줄 그었어? 뭐를 하려고? 외형 정보 습득이야. 이거 안 봤지 이거? 독서 목적 이거. 외형 정보 습득이야. 자, 그럼 1번에 독서 목적 고려하면 1문단에 네모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네모 표시했다는 거 주는 뭔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외형 정보니? 그냥 포유동물 아니야. 오케이. 2번에 독서 목적 고려하면 1문단에 뭐 괄호 1과 괄호 2 같이 순차 번호 표시한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에 보니까 새끼 날 때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이게 외형이니? 이게 외형 정보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3번에 이 문단에서 네모 고래 생김새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 관련된 주요 어구 맞잖아. 고래의 생김새 즉 뭐? 외형 특성. 이제 봐야겠죠. 4번 독서 목적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의 뭐 이런 중요하다 표시를 누락했대.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뭐뭐뭐 형태입니다. 도 뭔데? 외형 정보 맞잖아. 그럼 똑같이 밑줄했어야 될 거 아니야. 5번이 왜 틀렸어? 막 물결 표시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의 밑줄을 그었대. 야, 폐로 호흡함으로 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대. 외형 정보야 이게? 어? 이게 폐로 호흡하는 게 무슨 외형 정보니? 5번이지. 독서 목적 고려하면 앞에 뭐 밑줄 한 거랑 다르게 더 특별한 밑줄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자, 그 다음에 지문을 좀 볼까 마지막. 자,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속에서 낙하할 때 떨어질 때 중력, 부력, 박력. 자, 먼저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이렇게 구한대.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는 일정하다. 낙하 동안에는. 그 다음 부력은 어떤 물체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뭐의 무게? 유체의 무게. 주로 유체는 뭐라고? 뭐 물, 공기 같은 거라고 말했지. 항상 뭐래요? 중력의 반대래. 항상 중력의 반대래. 그럼 떨어질 때 지금 보시고 있으니까 낙하할 때는
중력은 어디겠니? 방향이 밑으로 오겠지. 무력은 어디로 오겠니? 위로라 이 말이야. 자, 빗방울에 적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이다. 즉 이게 바로 뭐겠니? 유체 무게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아, 요게 유체 무게구나. 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만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천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자, 빗방울이 공기 중에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대. 즉 공기랑 물이랑 밀도가 뭐가 더 높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나와있니? 공기는 물의 천분의 1 수준이라며. 그럼 물이 높다는 거지. 봐봐. 빗방울, 즉 밀도 높대요. 빗방울이 공기 중에 떨어질 때는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준다. 미미하다. 요때의 부력 영향 정도는 미미하다. 근데 스티로폼 같이 밀도가 작은 놈, 얘가 낙하할 때는 부력이 뭐다? 밀도가 작은 놈이 떨어질 때는 뭐시기다?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뭐시기가? 부력이. 알겠니? 너네 스티로폼 그 옥상에서 떨어지면은 확 떨어지니 막 이래 떨어지니? 잘 안 떨어지잖아. 밑방으로 그냥 쭉 떨어지잖아. 물 같은 것들은. 그런 말이야 이 말이에요. 단 비교하고 있지. 뭐 차이? 밀도 차이 가지고. 자, 그럼 중력 부력을 보셨고,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 뭐라고? 마지막 항력 나오네. 이 힘은 나오죠. 물체 운동 방향에 뭐래요? 방향과 반대로. 그럼 정우야 지금 낙하하는 경우잖아. 중력은 여기로겠지. 그러면 밑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항력은 어디로겠니? 요쪽으로. 부력도 어디로? 중력 반대 요쪽으로. 항력은 유체 속에 운동하는 속도가 커질수록 상응하여 커진대. 그럼 지금 항력은 속도와 비례 반비례. 비례한다 이 말이겠죠. 빨리 떨어질수록 요것도 크다 이 말이야. 항력은 자, 두 가지.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 마찰 항력은 점성 때문에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 클수록 커집니다. 그럼 지금 점성과 표면적이 뭐한다? 또 비례한다 이 말이지. 압력 항력은 이동할 때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인데 뭐 할수록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대. 그럼 이거랑 또 뭐한다? 비례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일단 요 두 개 합한 게 항력이래요. 근데 항력은 일단은 뭐? 운동 방향의 반대래. 속도가 빠르면 더 커진대. 근데 계속 보면 안개의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면 전후방의 압력차가 매우 작아. 야, 압력차가 작다라는 건 압력 항력이 크다 작다. 압력 항력이 압항이 작다는 거야. 대신에 뭐는 크다? 마찰 항력이 전부라 이거야. 뭐일 때는? 작은 물체일 때는. 근데 크기가 커지면 큰 물체는 뭐가 더 커져? 압력 항력이 전체가 이거야. 그럼 요때는 마찰 항력이 뭐라는 거야? 작다 이런 거지. 작다 이런 거. 반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전후방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존나 커서 마찰은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그래 뭐 물체 작은 놈 큰 놈에 따라서
마찰항력이랑 압력항력이랑 보면 물체가 작은 놈은 뭐가 더 커? 마찰항력이 크고 압력항력은 미미하고, 물체가 큰 놈은 마찰은 거의 무시해도 되고 압력이 전부라 이거 아니야. 크기에 따라서 비교하고 있는 거지. 물론 요 두 개 더한 게 더한 게 항력이래요. 자, 지금 계속 낙하할 때, 떨어질 거야. 떨어뜨려봐.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그러나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증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속도 점점 증가해요. 여기까지. 이에 따라 항력은 뭐였니? 운동 방향의 반대고, 속도 빠르면 뭐야? 더 커지는 거지. 항력도 커지게 돼요. 마침내 항력 부력의 합이 중력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에는 중력이 커요. 그래서 속도가 계속 증가해. 빠르게 낙하해. 빠르게. 그러다가 속도와 지금 항력은 뭐 한다라고 했어?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나중에는 어찌 된다? 이 중력과 그에 따른 항력, 부력 값이 같아진다 이거라고. 그러면서 뭐 가속도 0이 되고 변환의 속도 일정 내신대. 여기서는 속도 일정. 이렇게 일정 내신 거를 또 뭐라 그러니? 뭐 종단 속도란대요.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뭐 종단 속도가 있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이 힘의 평형에 의한 것. 즉 올라간다면 뭐 밑으로, 앞으로 간다면 뭐 뒤로, 항상 일정한 뭐 종단 속도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 힘의 뭐 평형에 의한 거래. 됐지? 물론 요거는 뭐 하는 경우? 낙하 떨어지는 경우였어. 떨어지는 경우. 됐냐? 그럼 13번에 고치자. 1번에 스카이다이버 물체 큰 거지. 이 새끼가 낙하 운동할 때 마찰 압력이 전부래. 물체 큰 놈 떨어질 때는 마찰이 중요해? 압력이 중요해? 압력이 전부입니다. 마찰은 무시해도 된다고 했어. 2번에 유체 속에 운동할 때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압력 항력이었지. 어쨌든 항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잖아. 그럼 속도 증가시키겠니? 아니. 3번에 낙하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에 이르면 가속도가 뭐 중력 가속도랑 같아지냐? 뭐 한다는 거야?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말이잖아. 자, 봐.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뭐야? 부력은. 그러니까 우리 준호 아까 부력은 밀도 큰 놈, 작은 놈으로 비교하고 있었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지문을 봤을 때 부력과 항력이 따로 관련이 있니? 부력은 뭐 하는 거야? 중력의 반대잖아요. 항력은 뭐 하는 건데?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야. 일단 따로 특별한 관계 없어. 심지어 균일하대 밀도가. 근데 우리는 본 거에 밀도가 클 때 작을 때를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균일한데 굳이 크기 상관없이 항력 연결해가지고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지. 크기 상관없이 일정하다. 왜? 균일한 밀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력과는 무관하다. 항력과는. 일단 4번. 5번 봐. 균일한 밀도에 역시 액체 속에 잠겨있대. 근데 부력이, 균일한 밀도의 부력이 서있을 때랑 누워있을 때랑 다르겠냐? 이 서있을 때는 뭐 밀도가 작아지고 누워있으면 밀도가 커지냐? 아니잖아. 조건이 뭐야? 균일한 상태의 밀도라잖아. 우리가 봤던 빗방울이랑 스티로폼은 밀도가 균일해, 밀도가 달라. 달랐잖아. 그러니까 부력에 의한 영향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균일한 밀도인데 왜
크고 작게 있겠냐 이 말이. 크고 작은 게. 준비 이해되냐? 5번을 많이 하셨던데? 정 오케이? 자 일단 넘겨봐. 어우 쉣 이건 또 뭐야? 아야지. 엄마야. 자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일단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 하고 공기 중에 뭐 유체 중에 일단 고정이래요. 묶어놨어.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대. 뭐 일단 공기보단 작은데 물체 B는 A보다는 크대. 일단 밀도가 보시면 뭐 요 순서라는 거겠지. 그지? A와 B를 놔줬더니 속도 증가하며 야 끊어봐. 상승한대. 그럼 준호야 지금 조건이 지문에서 줬던 거랑 똑같니 다르니? 지문은 상승이야 낙하야? 우리가 봤던 지문에서는 상승이었어 낙하였어? 이거 낙하였잖아. 그래서 이거 뭐 속도 증가 중력 요거였잖아. 낙하였다고 지문은. 보기는 뭐야? 낙하가 아닌 상승이야. 반대입니다 지금. 반대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뭐 일정한 속도 유지한 채 일정 속도라는 건 뭐 종단 속도 말하는 거겠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뭐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겠니? 상승한대. 그럼 이때 중력은 어디로 가? 밑으로 작용하지. 부력은 뭐와 반대? 중력과 반대지. 항력은 어디로 가겠니 그러면? 항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야. 그럼 얘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거랑 달라. 뭐 때문에? 부력 때문에 속도 계속 증가하는 거야. 부력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부력과 뭐와 뭐의 합이겠니 그러면? 중력과 항력의 합이겠지. 중력과 항력의 합이 같아져서 무슨 속도? 종단 속도. 요래 봐야 되는 거야. 지문이랑 달라. 이거 이해돼? 시온? 낙하할 때는 그 잡아당기는 거. 중력이 너무 커서 속도 증가하다가 중력과 반대 부력, 운동 방향과 반대 항력. 요 두에 같아져가지고 종단 가는 거였고, 상승할 때는 중력은 항상 밑으로 아니야. 근데 중력 반대 부력 때문에 둥둥 뜨다가 항력도 어디야? 밑으로 위로 가는 거에 반대인 항력도 요 바닥이잖아. 밑으로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요 둘이 같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되는 거?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는 거였다. 조건이 달랐어. 괜히 요런 상승 주는 게 아니었다고. 자 그러면 1번에 보니까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A에 적용하는 항력이 지금 항력 물어보고 있어. 근데 정우 항력은 고정되어 있을 때야? 운동할 때야? 운동할 때야.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근데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 잴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야 잠깐 여기 우리 써놓은 거에서 공기 B, A 요런 밀도 크기 순이라면 중력은 준우 B랑 A 중에 뭐가 더 크겠니? 작용하는 중력은 B가 밀도가 더 커. B가 밀도가 더 커. 그럼 중력이 크겠니 작겠니? 크지. 여기 밀도라고 얘의 중력은 더 클 거야. 뭐보다? 밀도 작은 A보다는. 그치? 중력이 크면 자 상승 속도는 뭐가 더 크겠니? 상승 속도 A일까 B일까? A지야. 잡아당기는 게 B가 더 세다고. 그럼 속도가 빠르겠어 느리겠어? 느리겠지. 일단 뭐 상승 속도랄까? 상속 A가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럼 항력은 어때? 항력은 속도에 비례한댔지. 그러면 속도가 빨라. 그럼 뭐의 항력이 더 크겠니? 얘의 항력이 이 항력보다는 더 크다 이거야. 요까지 떠올릴 수 있다고. 요까지. 까리? 그럼 이번에 아이씨 안 보인다. A와 B가 각각 일정 속도 유지할 때 A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보다 작겠군. 주어가 뭐니? A의 항력이지. 항력은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크잖아요. 3번에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다. 야, 뭐 중력, 부력, 크기 차이 재는데, 그리고 중력은 뭐 낙하하는 중에 일정하다며. 그런 거 재고 있는데 고정이냐 운동이냐 관련 있겠니 없겠니? 큰 관련 없어. 고정이냐 운동이냐는 크게 차이가 없어. 관련이 없다 이 말이야. 4번을 왜 틀렸게 주는 4번에 보시면 일정 속도 도달하기 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래, 둥둥 뜬다며.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A 이 둥둥 뜨는 게 증가하겠지. 근데 이게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감소하여 종단 속도에 이르겠니? 야, 뜰 때 항력은 어디로 작용해? 미터로 작용하지. 그럼 항력이 점점 감소해야 돼. 커져야 돼. 항력이 커져야 일정한 속도 유지할 거 아니야. 5번은 잘 보자 이거. 4번이니까 5번이라는데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 내에서 일단은 근데 B랑 A는 공기보다 작은 놈들이 전부 다 B가 상승하여 일정 속도 유지할 때 일단 봐야 될 건 뭐야? B에 작용하는 항력은 어디에서? 공기보다 밀도가 클 때 B의 작용 항력은 공기 중에서가 바로 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보고 있는 거지. 공기보다 작은 놈들이잖아.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 속도 유지할 때 항력보다 큽니다. 일단 얘들아, 요 공식은 성립해야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공기 중에서 즉 보기 조건보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일 때 뭐가 더 크겠니? 항력이 더 크겠지. 답은 뭐시든 5번 된다 뭐. 왜? 야, 밀도가 크면 부력도 커져야 된단 말이잖아. 이 조건 성립하려면 항력도 같이 커져야지. 이 꼬르가 되려면. 저거 알겠냐? 준호키? 그러니까 중요했던 건 일단 괜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 보기에서. 아, 상승이다. 즉 지문에 있던 낙하와는 반대 상황이다 이거야. 알겠냐? 그리고 요 뭐 BA로 인한 조건들 좀 파악해 주시고 쉬는 시간.